12월 19일 월요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오늘 제목은 글로벌 워밍이라는 겁니다. 언제고는 한번 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영어도 영어지만 오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 된 글 중에 특히나 지구온난화 얘기 요즘 많은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한 20-30분이면 끝날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워밍이다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말로 지구온난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배기가스 떠오르고, 또 탄소, 그렇죠. 탄소 같은 거 떠오르고, 또 그린하우스 이펙트 같은 거 떠오르죠. 이제 이제 떠오르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얘기가 나올 때 무슨 말들이 나오고, 어떤 얘기가 나올 때 무슨 말들이 나오고, 요걸 간단히 정리하는 식으로만 해볼 거예요. 그럼 저는 정리가 돼 있냐? 사실 저도 정리가 돼 있지 않은데, 정의를 내려보고, 이제, 글로벌 워밍이 뭐고,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뭐고, 그럼 그린하우스 가스가 또 뭐고, 오존층이 뭐고, 또 이게 왜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들이나 이제 명사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짚어보는 식으로 할게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사실 간단한 개념들인데, 한 번만 딱 봐두면은 나중에 참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늘은 영어 내용이라기보다는 상식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글로벌 워밍의 정의를 첫 번째 내려놨죠. 늦게 들어오셔서 지금 이걸 못 받으셨는데, 이걸 받아가세요. 앞으로 이거 오시고, 이거를 좀 저쪽 주세요. 그럼 처음에 글로벌 워밍이 뭐라고 나와있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있나. 자, 그럼 보면 글로벌 워밍이란 The Rising Average Temperature, 한번 이제 여기다가 쭉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The Rising Average Temperature of Earth's Atmosphere and Oceans and its Projected Continuation. 이렇게 정리를,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내려놓은 정의입니다. 그대로 번역해보면 뭐냐면, 지구의 대기와 대양의 계속되는 평균 온도의 증가와 앞으로도 계속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증가하다는 건데, 그러면 글로벌 워밍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로벌 워밍은? 아닙니다. 글로벌 워밍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물어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워밍은 인간이 있기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추럴 이펙트거든요. 왜 그러냐, 글로벌 워밍이 없다면 지금 지구가 꽁꽁 얼어 있을 거랍니다. 여름에 잠깐 녹았다가.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워밍은 지구가 따뜻해진 현상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구를 덮고 있는 가스들이 있는데 그것이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주는 현상이 없으면은 다 나가버리죠. 반사돼가지고. 그러면 평균 기온이 훨씬 떨어져가지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한 100여 년 전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소위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자연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열을 더욱더 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더워져서 점점 이제 자연의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 이게 최소한 글로벌 워밍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반대파가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전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발생시키는 가스 때문에 더욱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게 기온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로 글로벌 워밍과 함께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겁니다. 그린하우스 이펙트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하죠. 온실 효과 아니라 효과. 항상 효과가 맞는 말이에요. 그럼 Greenhouse Effect에 대한 정의를 여기 내려놨어요. 한번 보죠. Greenhouse Effect is a process by which absorption and emission of infrared radiation by gases in the atmosphere warm up planet's lower atmosphere and surface. 상당히 어렵게 해놨죠. 우리말로 번역해 볼게요.
한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infrared radiation 뭐라고 하면 될까요? infrared radiation 적외선이죠, 그죠? 적외선 방출의 흡수. 근데 뭐에 의한 흡수냐면 by gases in the atmosphere.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가스에 의한 적외선 방출을 되는 것을 흡수하는 것이 첫 번째는 흡수와 그리고 방출 과정이에요. 그것이 warm up planet's lower atmosphere. 이 지구의 아랫부분에 있는 대기를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하고 또 대기뿐만 아니라 그 지표면까지. 그러니까 결국 그 영향을 미치는 곳이 지표면과 그 아랫부분의 대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여기를 그 과정이 덮이는 효과를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온실에 사는 것처럼 된다. 온실이 왜 온실이냐면 태양빛은 들어오는데 거기서 막혀 있으니까 밖으로 못 나가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실 효과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가스를 당연히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가스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스. 근데 여러 개니까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가장 주범이 되는 4가지 가스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온실가스 유발하는 가장 큰 게 뭐라고 보십니까? CO2라고 이렇게 보통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water vapor입니다. water vapor. 수증기가 가장 큰 온실가스 효과를 나타내는 건 자연 상태에서도 이건 항상 있었고 이게 없으면 온실가스는 거의 안 일어난답니다. 이게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죠.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메테인입니다. 우리가 메탄가스라고 부르는 거 있죠? 메탄가스. 소돼지, 예전에 나왔죠? 엠모할 때. 소돼지가 방귀 끼고 똥 싸고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차지한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고기 많이 먹으면 온실 효과가 더 가속화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랍니다. 메탄가스. 그럼 우리도 장난 아니죠? 네. 마지막으로 뭐 있냐면, 오존이 있습니다. 오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그러면은 이 4가지가 주범이래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얘기는 그린하우스 가스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주범은 아니다. 2번째. 그런데 워터 베이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로 기여를 하는 것은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래서 이제 이때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human induced다. induce라는 단어는 이제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foreign investment를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foreign investment 외국인 투자 유치라고 하죠. 외국인 투자 유치. 그러면 외국인 유치라는 말이 무슨 말? 설마 유치를 그런 유치한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끌어들이는 걸 유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인듀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라고, 야, 가져와!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게끔 유발시키는 거를 인듀스라고 한다는. 그럼 휴먼 인듀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그린하우스 가스를 얘기할 때 항상 휴먼 인듀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휴먼 인듀스드 글로벌 워밍.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럼 거기에 가장 기여하는 것이 바로 카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CO2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2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메탄가스야 고기 먹는 걸 줄이자고 해도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걸 줄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별로 캠페인 한다고 해도. 옷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카본 다이옥사이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유발하는 게 제일 큰 게 뭐 있나요? 화석연료 태우는 거. 화석연료를 뭐라고 하나요? 화석연료를 쐈으는데 말 그대로 왜 그러냐면 저기 오래된 생물들이 죽어가지고 썩어서 오랫동안 막 수억 년 이렇게 되면 그게 화석연료가 돼서 우리가 그걸 태울 때 카본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걔들도 원래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태우면 카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파슬 퓨얼의 대표격은 뭔가요? 역시 페트롤리움, 이 석유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태우는 거, 또 이거 태우는 것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동차인 겁니다. 우리 가솔린 태우고 디젤 태우죠. 근데 사실 자동차가 담당하는 게 더 클까요? 그러면은 가축의 똥이 더 많이 차지할까요? 가축의 똥오줌이 더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기를 한 마리도 안 먹고 가축을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다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자, 환경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고기를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차라리 그냥 고기 먹고 뭐 내가 죽어도 한동안은 지구가 잘 돌아갈 테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데 무제기 해요. 자, 그러면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썼는데 아시는 김에 이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과목을 100점에서 12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점에서 12점이에요. 25문제였습니다. 몇 문제 받은 건가요? 3문제인가요? 찍어도 그렇겠죠. 네, 나름대로 열심히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막 외우고 막 화학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 때 고2 땐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B인 것 같고 다 했는데 다 사지 샀어요. 12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전교 꼴등을 했습니다. 그 화학 시험을. 그래가지고 화학 선생님한테 엄청 찍힌 적이 있었어요. 내가 못하는 과목은 또 과학 말고 또 있었죠. 한문이 한번 가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좀 되게 희한한 인간이에요. 그죠? 지금도 한자 하면 아주 그 치를 떨어요. 제 이름을 제가 고1 때 외웠어요. 네. 그런 표정 안 지으셔도 저도 제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요.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왜냐면요, 한자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500번을 써도 까먹어요, 다음날.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해도 안 된다는 분들이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긴 해요. 500번을 써도 다음날 되면 까먹어요. 한자는 뭐냐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 배우려고 하다가 포기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어 뭐, 한자 아니에요, 일본어. 중국어 한자예요. 저는 안 돼요. 해봐야 안 됩니다. 왜 그 얘기를 했죠? 화학 12점 맞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2점 맞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물은 뭐라고 하나요? 제가 지금 이제 다른 걸 쓸 수 없으니까 2는 밑에다 써야죠. H2O고, 그럼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CO2고, 메테인은 CH4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맞죠? 4 맞죠? 그리고 오존은 O3. 그러니까 아티클을 보거나 글을 보다 보면은 저거를 저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호까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오존층이 우리 대기에 있죠. 오존층이 우리 대기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4개. 자, 대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atmosphere라고 하죠. 근데 atmosphere는 sphere가 들어요. sphere가 무슨 뜻인가요? 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구처럼 생긴 그 공기층을 atmosphere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온 거. 그럼 atmosphere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말로 먼저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물리가 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물리가 아니라 지구과학이군요. 지구과학 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인데 제가 종종 이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어를 대할 때, 그린하우스 가스를 대할 때는 한 군데만 이해하면 돼요. 성층권만 이해하면 됩니다. 왜 성층권이냐면 여기에 오존층이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성층권을 날아다녀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치로 증가한다고 할 때 이 성층권처럼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층권만 쓰면 돼요. 문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자, 뭔가요? 대륙권을 영어로 뭐랄까요? 트로포스피어라고 하고 스펠링 틀렸죠? 포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성층권은 스트라토스피어라고 하고요. 중간권은 기억 못해도 돼요, 사실. 메소스피어라고 하고요. 열권은 열이니까 thermosphere. 그건 금방 기억하기 쉽죠. 뭡니까? 인공위성은 열권을 안답니다. 인공위성은 이렇게 궤도를 도는 거. 그럼 어쨌든 이제 스트라토스피어에 바로 오존층이 있다. 그럼 오존층을 영어로 뭐라고요? 오존 레이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밑에 이제 main concept and terminolog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볼 것도 없어요. human induced climate change 아까 얘기했었고요. water vapor 다 했었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deforestation, melting of the iceberg, desertification, endangered species. 이런 것들 왜 하나에 묶어놨냐면, 지구온난화가 급속하게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가속화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피해, 직접적인 피해를 한번 써본 거예요. 요 단어들이 항상 같이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deforestation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forest가 들어있죠. forest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사막화는 뒤에 나오고요. 산림 황폐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1대1 대응으로. 산림이 사라지면 왜 문제가인가요?
산소가 유발이 안 되고 반대로 CO2를 못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산사태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생태가 파괴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문제죠. 그리고 melting of the iceberg 했어요. iceberg가 뭔 거예요? iceberg. 빙산을 아이스버그라고 해요. sea ice는요? 그냥 바다 얼음이에요. 그러면 빙산이나 sea ice는 다 어디 있나요? 남극하고 북극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린하우스 이펙트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적도지방 부근일까요? 북극지방일까요? 남극지방일까요? 북극이랍니다. 북극이 이 지구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걸 또 설명을 읽어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어요. 북극이 그린하우스 이펙트의 가장 이 주입식 교육인 거지 이게. 북극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The Arctic이라고 하죠. 반대로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럼 남극은 뭐요? The Antarctic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Antarctic. NT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melting of the iceberg라는 게 또 벌어져요. 따뜻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사는 온갖 동물들이 다 죽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요전에 뭐 북극의 동물 이런 거 나왔잖아요. 다큐멘터리. polar bear. 그래서 북극곰들이 죽는 문제가 항상 이제 화두가 되는 거고요. desertification 당연히 뭐겠어요, 그러면? 사막화. 그러니까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하면 사막화가 되면 사막화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피해 입죠. 봄만 되면. 황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그린하우스 이펙트의 일환인 거예요. 왜냐하면 desertification 때문에, deforestation, desertification 때문에 황사 현상이에요. 황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말 그대로 yellow dust라고 뭐 하죠. 이거 말고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endangered species는 영어 뭐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멸종위기 동식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거기 써놨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carbon sink하고 제가 forest라는 말을 써놨죠. carbon sink라는 말은 우리말로 탄소 흡수원이라고 합니다. 탄소 흡수원이라는 말이 아티클에 종종 나오니까 저도 기억날 뿐이에요. sink라는 말은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흡수 원의 이 원이 무슨 원자일까요? 제가 써볼까요, 원을? 원천할 때 그 원이에요. 그럼 탄소를 흡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원천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뿜어내는 것이 많이 얘네들 사라지겠죠. 그럼 탄소 흡수원의 1위는 뭘까요? 나무죠, 나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를 심는 거랍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줄어드는 건 확실한 일이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나무 다 베는 것은 지구에게 좋을 일이 없다는 거죠. 아마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지구의 허파라고, 지구의 폐라고 부르잖아요. 그 맞는 말입니다. 나무 심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이랍니다. 탄소 흡수원으로서 가장 좋은 거래요. 또 여기는 지금 안 쓰겠지만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기술적으로 탄소만 분리시켜가지고 땅에다 저장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술이 지금도 연구 중이랍니다.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만 얘가 뽑아가지고 그거를 딱 모아서 응축시켜가지고 땅에 매장해버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CO2 발생하는 것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답니다. 문제는 이게 scalability가 문제랍니다. 갑자기 뭔 얘기냐? scalable 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요게 가능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게 의미 있을 만큼 바로 그대로 그 비율로 키우는 거. 그렇게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scalability라고 하는데 대규모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래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carbon sink하고 forest는 그렇게 나온 거고요. fossil fuel 밑에 놨고 또 뭐가 나냐면 교토 프로토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한 나라가 뭐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써보고 일단 한 나라가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비정부 기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94년도에 첫 모임을 했고 97년도에 일본 교토에서 모여가지고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고 한다면 요겁니다. 교토 의정서라고 우리말로 하죠. 여기서 그 합의한 내용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997년 당시를 기준으로 2050년까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50% 줄이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이 얘기는 지금도 나와요. 지금 벌써 14년 전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게 최초였고 지금도 이런 게 없어요. 뭐라고 했죠 제가?
1997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50%를 줄이자, 반으로 줄이자라는 거였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가 무지 많았습니다. 100 몇십 개국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의정서라고 하는 걸 보면 전 세계 규모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요. 다 대통령들이 참가해가, 대통령 혹은 수반이 참가해서, 이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인한 것을 자기 나라에 갖고 와서 의회에다 그걸 제출합니다. 그럼 의회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 우리말로 비준이라고 해요. 비준. 의회가 비준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몇 개 국가가 동의하고 비준 국가가 그 동의한 국가 중에 몇 퍼센트가 넘으면 그때부터 발효가 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발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발효됐습니다. 됐어요. 왜냐하면 동의한 국가와 그 비준한 국가가 그 원래 원하는 걸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효과를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누구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결국 만악의 근원은 미국입니다. 자, axis of evil은 뭐죠? 네. 악의 축이죠. 악의 축 누구 있나요?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 들었죠? 근데 사실 한 국가의 수반이 죽었다고 하면 다들 애도의 뜻을 표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한 번도 애도의 뜻 표했다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근데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하죠? 열차 내에서. 그러니까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장 쇼크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오늘 들었어요. 근데 그저께였다면서요. 엑시스 오브 이블은 미국이 정했죠. 누구. 북한, 이란, 이라크 3개국이에요. 그런데 북한, 이란, 이라크가 보기에 엑시스 오브 이블은 누군가요? 미국이죠. 그럼 지원하에 있어서 엑시스 오브 이블은 미국인 겁니다. 미국이 이렇다고 합니다. Half of all the energy produced in the world is consumed by the U.S. 한 나라에 의해서 거의 절반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국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사인을 했다가 의회로 가지고 갔는데 의회가 비준을 안 해줬어요. 미국은 비준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 한 나라가 비준 안 해도 그 나라 숫자가 넘었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는데 얘네가 참여를 안 했으니까 결국엔 효과가 없는 의정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도 가장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모델을 삼으라고 하면 교토 프로토콜, 교토 의정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토 정도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다가만 발생하는 현상들 몇 가지가 더 있어요. sea levels라는 말이 나오는데 레벨,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로 해수면의 높이라고 합니다. 해수면의 높이. 그러면은 빙하가 높고 하면 해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높아지면은 제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딜까요? 섬나라. 어디 또 일본. 자, 엄밀하게 따지면 섬나라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섬나라가 아니라 저지대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섬나라에도 높은 곳에 있으면은 그거 몇 센치 올라도 문제가 없는데, 저지대는 한 평균적으로 sea level이 몇 센치만 올라도 거기가 막 몇백 미터가 줄어들고 한답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높이가 이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만약에 얘네가 거의 수평인데 살짝 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만큼만 2cm만 평균적으로 올라도요, 얘네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적도지방의 일부 지역의 상당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비해서 그 해안선이 거의 뭐 50m 정도 들어와 있대요. 옛날에 비해서 벌써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대로 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100년 뒤에는 많은 섬이 사라질 거랍니다. 지구에서. 근데 그게 불과 2에서 5cm 오르는 거래요. 해수면의 높이가.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고 저번에 영어에서 나왔냐면 a whole different planet. You can't even recognize.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무서운 일인데 100년이니까 뭐 저기 동주야, 너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자, 뭐 얘기하다가 동주 얘기가 나왔나요? 자, 그래서 이제 sea level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지역이 문제가 되냐면 low lying areas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말로 딱 나오죠, 이거? 뭐라고 하면 돼요? 저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low lying areas요.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가, 좋아,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카본 싱크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카본이 아예 발생을 좀 적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green technology, 뭐 green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green은 딱 보면 녹색 그러니까 왠지 나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green technology 하면은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거. 환경에 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쉽게 딱 떠오르면 뭐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거냐. 풍력 발전소,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alternative energy sources라고 해서 이제 다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fossil fuel을 쓰지 않는,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을 쓰자는 거죠. 또 있어요. 똑같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그렇죠? 고효율. 그래서 조금만 쓰고도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또 지금 보면은 뭐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뭐 자동차에다가 전기를 쓴다든지 이런 거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전기는 뭐가 생산하나요? 발전소가 생산하거든요. 발전소는 지금도 전 세계 발전소의 70%는 화력발전소랍니다. 화력발전소 뭐 태워요? fossil fuel 태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전기 애초에 그 원천을 뭘로 만드냐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인류 멸망 그 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어제 봤어요. 넘겨가면서 봤는데 지구가 오늘 모든 인류가 다 오늘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은 언제 전기가 끊길까? 뭐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놨더라고요. 한 4월이면 끊긴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는 전력 공급 시설이 미국에 있대요. 후버댐. 미국의 후버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댐은 물이 흐르는 한 대부분 될 거기 때문에 거의 막 몇백 년이 있어도 후버댐은 남을 수 있답니다. 어쨌건 간에 나머지는 다 죽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쨌건 뭐 얘기하다가 후버댐으로 넘어갔죠? 그린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CO2,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것도 electricity,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냐 문제도 항상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린 테크놀로지하고 이거는 이제 하위 개념이라고 보는데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까 나왔던 alternative energy,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이제는 설명이 좀 된 것 같으니까 그새 누가 북극에 빙산이 많으니 남극은 땅으로 돼 있고 역시 비만은 무서운 것. 네, 좋은 얘기인데 누구실까요? 세이지라고 쓰셨는데 현인께서 들어오셨는데 여기 항상 스윗피시도 있는데 본명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바꾸는 거 쉬우니까요. 이렇게 본명이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적들이 몇 명 있는데 제 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어서 부담스러우니까 꼭 본명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뭐 얘기가 다르지? 자,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글을 조그만 거 달아놨는데 이건 뉴욕타임즈에서 소개글을 넣어놓은 거예요. 앞부분에 조금만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Global warming has become perhaps the most complicated issue facing world leaders. 문제 없죠?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복잡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진지 씨시고 지나가는 사람이군요. 아니요, 아무나 오면 되는 방송인데요. 본인 이름을 써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네, 계속 볼게요. 그러면 과학계에서 지금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고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as an increasing body of science points to rising dangers from the ongoing build-up of human-related greenhouse gases. 여기서 이 사람 지금 human-related라고 썼지만 related를 뭐라고 바꾸면 되겠어요? induced라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related를 쓴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과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쌓이고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점차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린하우스 가스를 설명을 하이픈을 그어주고 했죠. 그러면 주로 화석연료와 산림을 태워서 발생한다라고 했죠. 아까 제가 화석연료 태운다고 했는데 산림 태우는 걸 얘기를 안 했네요. 산림 태우면 연기 나오죠. 거기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도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Global emissions of carbon dioxide jumped by the largest amount on record in 2010. 2010년도에 이산화탄소의 전세계 배출량은 뭐라 썼어요? emissions를 썼어요. 배출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on record니까 이거는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개념이 뒤바뀌었다라는 말을 완전히 뒤바뀌는 upending이라는 말을 썼죠. up하고 end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upend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던 것이 획 뒤집혔다라는 거죠. 어떤 노션이 뒤집혀버리냐면 the brief decline during the recession. 리세션은 2008년도에 시작된 리세션 얘기하는 거죠. 2008년도에 시작된 잠깐 동안 떨어진 거. 뭐가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떨어진 것이 might persist.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을 많이 뒤바뀌어버렸어요. 2010년도에 갑자기 확 늘으면서 through the recovery. 우리가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노션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도에 5.9% 증가했다고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라는 국제 공조 기구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 온실가스가 증가한 것이 이런 solidifier 트렌드라고 하면 이런 트렌드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게 완전히 정착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추세냐? Of ever rising emissions that scientists fear will make it difficult to foster. 어려운 단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foster 하면 미리 막는 거예요. foster. 그러면 make it difficult to foster 했으니까 아주 심각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주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는 것을 힘들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미션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공고히 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2010년도까지 좀 같이 이렇게 증가한 것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배출량이라는 추세를 고착화시켰대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 요것이 과학자들 우려로는 앞으로 미리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를 막는 것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해되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는 얘기도 다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늘려서 결국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다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에 있었던 교토 프로토콜 같은 게 또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회의가 많았어요. 가장 큰 거는 2009년도에 있었던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제회의에서도 막 다들 막 날려서 막 뭐 했는데 중요한 건 그때 제 표현이 기억나는데 그때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어떤 그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됐다기보단 이렇게 했답니다. 그 회의의 가장 큰 성과가 이거였대. They agreed to agree.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지속됐던 회의였는데 지도자들 가서 막 먹고 하고 나서 They agreed to agree.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도 못하고 끝나버렸답니다. 그게 2009년이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언제 뭐 캔쿤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꼭 휴양지에서 하네 그런 거는. 그 왜 휴양지에서 해? 그러지 말고 저기 막 그 경남 합천 이런 데서 하세요 그냥. 논을 바라보면서 왜 휴양지에서 하냐고. 그래가지고 텐트 치고 하라고 지도자들이 나쁜 자식들이 돈 그 국내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데서 돈 쓰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코앞에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국은 참 웃겨. 이런데 보면은 국제에 꼭 참가를 해요 또. 그런데 이제 참가하고 나서 교토정도에서 얘네들이 비준 안 했기 때문에 참가는 해도 발언권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발언권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네가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항상 이런 자료는 뭘로 만들어져요? 영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가 있었다, 어디서 뭐가 있었다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매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거 오늘 강의를 들었다고 이거 화가 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단어 한번 찾아보고 뭐라고 나오냐. 사전에도 어느 정도 여기 나온 단어들은 다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꼭 한 번씩 쫙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지구나 나올 때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